다문화 활력 프로젝트 다정다감, 안녕하세요. 목소연입니다. 국제결혼에 대한 인식이 과거에 비해 많이 나아졌다고는 해도 아직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허위, 과장 광고나 여성의 인권 침해성 광고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데요. 특히 온라인상에서 이런 광고들을 자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여성가족부가 올해부터는 온라인상의 인권 침해성 표시와 광고에 상시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이번 계기로 결혼 이민자와 예정자들의 피해를 줄이고 건전한 국제 결혼 풍토를 조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 다른 국적과 문화를 가진 이주민과 도민들이 한자리에 모여 화합하는 흥겨운 축제가 열렸습니다. 우리 함께 서로의 문화를 나누는 어울림 한마당 잔치, 그 현장으로 지금 가볼까요? 행사장을 가득 메운 사람들을 보니 제대로 찾아온 게 맞는 것 같죠? 올해로 15회를 맞는 다문화 어울림 축제. 축제의 문은 사전에 치러진 이중언어 말하기 대회에서 수상한 부모와 자녀들이 열어줬습니다. 말을 통해 소통하고 서로를 알아간다는 것이 사람 사이에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축제가 시작되고 각 나라의 전통 의상을 입은 모습을 보니 세계 여행이라도 온 것 같네요. 올해는 처음으로 중앙 베트남 대사관에서 특별한 손님이 참석했습니다. Tôi rất là trông đợi là lễ hội này sẽ tiếp tục được tổ chức nhiều hơn nữa trong thời gian tới và tỉnh Chon La Búc tiếp tục phát triển và trở thành một trong trung tâm có thu hút rất là nhiều người nước ngoài tại Hàn Quốc. Xin cảm ơn. 이번엔 우리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전파한 분들의 시상식이 열렸는데요. 이주민들을 향해 보여줬던 따뜻한 마음을 인정받는 자리인 거죠. 정말 저를 지금까지 믿어주시고 아껴주신 것 같아요. 정말 뭉클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문화 센터도 너무 감사합니다. 인정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축제를 향한 도민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제는 이주민만의 축제가 아니라 모두가 함께 즐기는 축제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하는 저희가 주제가 나, 너, 우리 함께라 그런 주제로 좀 하거든요. 다문화 가족들이 국적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지만 우리가 슬픔도 같이 하고 기쁨도 같이 하고 어려움도 같이 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오늘은 14개 시군에 있는 친구들, 자기 나라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장이기 때문에 서로 교류하고 느끼고 함께 문화를 즐겼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잠시 자리를 옮겨볼까요? 야외 마당에 마련된 부스에는 각 나라를 상징하는 아기자기한 소품이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나는 이들의 발길을 붙잡는 부스도 있는데요. 축제에 먹을거리가 빠질 수 없겠죠? 알지가 않아. 몽골 우유차예요. 녹차하고 소금 넣어서 기르는 몽골 정통적인 차예요. 이것은 태국 쌀과자 덕적인데요. 처음 먹는 사람도 누구나 좋아한다네요. 네, 엄청 맛있어요. 바삭바삭하고요. 한편 공연장 안에는 곧 시작될 어울림 예술제 준비로 열기가 뜨겁습니다. 도내 14개 시군을 대표하는 공연팀이 모였는데요. 우리가 자신감이 많아가지고 1등 하고 싶어요. 화이팅! 우리가 주말마다 일요일날 오전에 연습 많이 했어요. 자신감 넘쳐요. 김제시 가족센터에서는 필리핀 전통 민속춤을 준비했는데요. 긴 장대 사이를 흥겹게 뛰어다니는 춤이라고 하네요. 이거 떼나무입니다. 필리핀 전통 춤이라서 우리는 김제에서 띠닉린 준비했습니다. 익산에서 온 이 팀도 마찬가지로 필리핀 전통 춤을 준비했는데요. 두 팀 모두 기대되는데요. 우리는 필리핀 라띠아디안 축제 바탕으로 스트리트 댄싱 준비했습니다.
드디어 어울림 예술제에 막이 오르고 첫 무대는 순창군 가족센터 순창 무지개팀이 열어줬습니다. 이어지는 무대는 지난해에서 온 자신감 넘치던 초등학생들 주니어 비트팀인데요. 자신감 넘친다는 말이 괜한 말이 아니었네요. 다음 무대를 준비하는 정읍 줌바 댄스팀. 연습 할 만큼 다 했습니다. 1등은 우리 거야, 정읍 거야. 1등은 정읍 것이다. 무대에 불이 켜지고 이주 여성과 정읍 시민이 한 팀을 이루어 멋진 무대를 선보입니다. 객석 반응도 아주 뜨거운데요. 참가팀들의 화려한 춤사위, 시간이 지날수록 각 팀의 개성 넘치는 공연으로 흥겨운 시간이 만들어집니다. 앞줄 뒷줄만 제대로 줄 서. 그리고 하는 거예요. 이 팀은 장수에서 온 장수 댄스 스타 팀인데요. 거의 한 달이요. 거의 한 달. 떨려요. 지금 틀릴까봐 조마조마한데 더 조마조마해요. 무대 뒤 긴장하는 모습은 어디로 가고 우리 친구들 프로처럼 아주 멋진 무대를 만들어갑니다. (2014년부터) 호흡을 맞춰온 부안의 영웅팀. 또 전주시 다문화가족센터에서는 베트남의 전통 부채춤을 선보였고요. 이어서 익산 익필단의 무대가 이어지는데요. 무대 의상을 직접 만들 정도로 열정 넘치는 팀이라고 합니다. 필리핀의 아띠아띠한 축제에서 추는 춤을 변형시킨 무대입니다. 나머지 팀들의 무대도 지켜볼까요? 흥겨운 무대에 축제장이 들썩들썩합니다. 끼와 열정을 마음껏 발산한 다문화 어울림 예술제. 아름답다 박수함성. 덕분에 심사위원의 고민은 깊어집니다. 한바탕 흥겨운 축제장이 마무리되고 모두가 멋진 무대를 선보였지만 수상팀이 결정됐습니다. 여기에 대상은 익산입니다. 2016년 익산의 필리핀 이주민들이 모여 만든 익필탄 팀이 대상의 주인공이네요. 모두가 한마음으로 축하를 아끼지 않습니다. 눈물 날 뻔했어요. 네, 일단 다들 우리 센터도 지원 많이 해주셔서 다 잘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열심히 했는데요. 익필단 대상 먹었어요. 오늘 공연을 통해 서로의 문화를 더 친근하게 알아가는 이가 많았겠죠? 사실은 다문화 가족 말고도 외국인 노동자나 유학생이나 뭐 이렇게 다수의 외국인 주민이 있다 보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문화적 강점을 좀 살릴 수 있는 그런 방향성을 찾고 싶습니다. 우리 선생님 너무 고마워요. 선생님 사랑합니다. 너무너무 좋아요. 앞으로도 있으면 더 감사할 거예요. 우리 다양한 문화를 알리고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함께 즐기며 다른 문화를 받아들이는 모습에서 축제의 진정한 의미를 알게 됐습니다. 다양한 문화를 체험하고 이웃과 소통하는 다문화 어울림 축제. 이주민만의 축제가 아닌 도민 모두가 함께 어울리는 축제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다문화 가족들의 영상을 통해 문화의 차이를 이해하는 랜선 다문화 가족 시간입니다. 오늘은 태국으로 가볼 텐데요. 스튜디오에 김은혜 씨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다정다감에 처음 나와주셨는데요. 네.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태국에서 온 김은혜라고 합니다.
현재 전북 고창군에 살고 있고요. 한국 생활이 10년째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네. 은혜 씨는 고향은 태국의 어느 지역인가요? 네, 저는 태국 수도 방콕에서 고속버스로 13시간 정도 떨어진 네. 지방이고 시골에 있는데 치앙라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네, 그래요? 고속버스로는 13시간인데 근데 비행기로는 1시간밖에 안 걸려요. 아, 그래요? 네. 그럼 이번에는 태국에 계신 분도 연결해 보겠습니다. 정성현 씨 연결돼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현재 태국에서 살고 있는 정성현이라고 합니다. 네, 성현 씨, 지금 한국도 여름이 가까워지면서 부쩍 더워졌는데요. 태국은 요즘 날씨 어떤가요? 지금 현재 태국 날씨는 진짜 너무나도 덥습니다. 가만히만 있어도 네. 땀이 주르륵 흐르는 그런 날씨입니다. 아, 그렇군요. 태국은 많이 덥다 보니까 아무래도 집이나 아니면은 건물에 냉방 시설이 잘 돼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는 어떤가요? 현지 태국에서 냉방 시설은 다 잘 되어 있는 편입니다. 뭐 어디 쇼핑몰이나 이런 다른 가게들에도 에어컨은 거의 필수로 다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콘도에도 웬만한 곳에는 다 에어컨 시설이 다 잘 되어 있는 편입니다. 네, 그래도 더운 건 어쩔 수가 없는데요. 이 무더위에 최근에 이사를 하셨다고요? 이제 파타에서 차로 1시간 정도 거리에 있는 방셀이라는 도시에 이사를 왔습니다. 네, 이번엔 성현 씨가 새롭게 이사한 집을 소개하는 영상을 준비해 주셨거든요. 영상 보고 이야기 나누시죠. Man, I just want to lay in the shade, get in those shade, you know what I mean? 네, 이사가 한창인 저희의 모습입니다. 새로운 집을 소개하겠습니다. 아, 네. 음악도 깔아주시고. 이번에는 방 2개짜리를 했습니다. 여기 이렇게 작은 방 있고 거실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여기 이제 큰 방이 있고 가구도 지금 다 새 거입니다. 거실이 상대적으로 좀 작은 것 같아요. 베란다 있고 그다음에 여기 또 화장실이 있습니다. 티락 파이ไม่ขึ้น啊 ปิดอยู่ใช่ไหม 여기 이제 화장실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1년 동안 생활을 할 것 같습니다. 네, 새로 이사하신 집을 구석구석 잘 보여주고 계십니다. 일단은 지금 여기 이 소파를 바꿔주시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소파를 바꾸고 많이 더운가 봐요. 네, 그러니까요. 소파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좀 바꿔달라 했더니 이걸 새 걸로 바꿔주셨습니다. 메리티마, 너 오케이요? 오케이. 야이마 방생, ความรู้สึกยังไงคะ? ไม่รู้ดิหนูคิดว่าน่าจะแปลกๆสำหรับหนูมั้งเพราะว่าอยู่พัทยาก็เป็นเมืองเล็กๆไงกระเถิบไปก็ได้ดูวิวทะเลใช่ไหม 아직 파타야에 짐이 남아있고 아직 파타야 계약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오늘 파타야를 가서 짐을 좀 더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내일 나머지 짐을 다 가지고 올 예정입니다. 다 할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근데 또 오토바이도 있기 때문에 오토바이는 또 화물 운송을 또 해야 되고 뭐 그렇긴 한데 어쨌든 내일 거의 나머지 한 95% 정도는 다 들고 올 예정입니다. 보니까 직접 이사를 하시는 것 같죠? 다 들고 왔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고양이도 키우시네. 네, 아이고 애교가 많은 반려묘를 키우시네요. ตั้งชื่อว่ากุดมทำไม เพราะว่าเป็นสีขาวเป็นก้อนเมฆอยู่นี่มา 정말 예쁘네요. 네. 방센이라는 도시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리면 방콕에서 파타야를 오는 길 중간에 있는 도시입니다. 현지인들로 구성된 도시인데 방콕에서 파타야까지 좀 가려면 1시간 반, 2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해변은 보고 싶은데 파타야는 가기 멀다라고 생각하는 현지인들이 방콕에서 방센으로 여행을 엄청 많이 옵니다. 중간 지점 같은 느낌이네요. 네. 여행객들이 엄청 많은 도시이고 그리고 또 촌부리 지역에서 좀 엄청 유명한 대학교가 있는 브라파 대학교가 있는 대학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학생도 많고 여행객도 많고 현지인들도 엄청 많은 도시입니다. ก็ขอให้มีแต่สิ่งดีๆนะคะ 오케이. 네, 성현 씨 우선 이사 축하드리고요.
영상을 보니까요. 거실에 비해서 오히려 방이 크기가 더 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제 한국은 뭐 예를 들어 방 2개라고 하면 큰 방이 하나 있고 나머지 방은 좀 작고 거실도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편인데 태국의 집 구조는 대부분 어떤 편인지 궁금합니다. 그런 것들은 아마 콘도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다 있는 것 같은데요. 좀 특징적인 거는 한국은 거실이 좀 되게 엄청 다 큰 편이잖아요. 그래서 가족들끼리 옹기종기 앉아 모여서 얘기도 하고 밥도 먹고 그런데 태국에 있는 이런 건물주물들을 보면 거실이 대부분 크지 않고 되게 작게 짓는 것 같습니다. 네, 아마 문화 차이 때문에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은 이제 다 같이 거실에 앉아서 TV 보는 것도 좋아하고 한데 그럼 태국은 가족들이 그런 문화가 없나요? 없다고도 생각할 수도 있고 있다고도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낮에는 다들 일하러 나갔기 때문에 그런 시간은 없고 이제 저녁에 밥 먹고 나서 그런 가족 모여서 얘기하는 시간 그런 것도 있어요. 이제 지역이나 가족에 따라서 또 다르지만. 네. 한국은 이제 보통 월세, 뭐 전세, 자가 이런 식으로 집 형태가 나누곤 하는데요. 성현 씨, 그러면 태국에서는 주로 집 종류가 어떤 식으로 돼 있나요? 태국에서는 자가와 월세만 있습니다. 한국처럼 전세 개념은 없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은 성현 씨가 그 영상에서 그 집주인이 소파를 바꿔준다고 이야기한 것 보니까 그럼 월세로 들어가셨나 보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 예, 그렇군요. 전세는 보니까 한국에만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저도 태국에서 본 적 없어요. 월세만 받지 전세는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어요. 네, 보통 외국인들이 전세 형태를 보면은 많이 놀라워하곤 하는데요. 지금 현재 저도 전세로 살고 있어요. 그럼에도 한국이기 때문에 처음 해보시는 거잖아요. 네, 처음이에요. 네, 한국에서 집 알아볼 때는 보통 부동산을 이용하거나 요즘은 애플리케이션이 굉장히 잘 돼 있어서 부동산 앱을 이용하기도 하는데요. 태국 분들은 집을 주로 어떻게 알아보나요? 네, 태국도 부동산은 있기는 있어요. 근데 시골 같은 경우는 이제 보기 힘들지만 이제 도시나 방콕 같은 데 가면 볼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태국은 보통 집 구할 때는 뭐 아는 사람이나 친구이나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구하기도 하고 아니면 요새 그 인터넷 통해서도 많이 구하기도 해요. 아, 그러면 보통 그냥 개인한테 사고 받는 형태인 거예요? 그런 식으로도 하고 아니면 뭐 가다가 길에서 뭐 현수막이나 간판 같은 거 붙여 있으면 이제 광고도 뜨잖아요. 그런 데서 또 사용해서도 구하기도 해요. 그렇군요. 근데 성현 씨 이사하신 영상을 보니까 비닐봉지에 짐을 가득 싼 모습도 보이고 직접 하신 것 같던데 짐 나르는 것도 다 본인이 하신 건가요? 네, 여자친구랑 둘이서 제 자가용으로 직접 이사를 했습니다. 저희는 아직 뭐 가구나 이런 큰 짐이 없다 보니까 뭐 옷이나 뭐 조그만 뭐 화장품 이런 것들 짐이 다였는데 그래서 굳이 이삿짐을 쓸 필요성을 못 느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은혜 씨, 태국에도 이삿짐 센터가 있긴 한 건가요? 네, 있기는 있어요. 찾아보면 있어요. 근데 태국은 보통 개인 다 짐을 싸고 자차로 다 옮기거든. 아, 자차로요? 네, 거의 다 자차로 옮겨요. 근데 태국은 이사한 경우 별로 없어. 왜냐면 태국은 이제 본인 명으로 땅 사고 그 자기 땅에서 집을 지기 때문에 이제 거의 다 평생 거기 살거든요. 뭐 특별한 일 없으면 거의 이사한 경우 없어요. 네, 그래서 이삿짐 센터 사업이나 뭐 이런 게 많이 발달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자가로 이사하다 보면은 큰 짐은 어떡하나요? 뭐 냉장고에나 뭐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 차에 못 실면 이제 그때는 불어서 하기도 해요. 그렇군요. 네, 그럼 은혜 씨가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뭐 이사를 하거나 아니면 집을 구하는 모습을 보고 아, 이런 건 태국이랑 좀 다르네라고 느낀 게 있으실까요? 당연히 많이 느꼈어요. 왜냐면 한국에 처음 올 때 태국은 그 사다리차 같은 거 없잖아요. 아직은 그런 거 많이 없어요. 아마 있을 수도 있는데 근데 저는 태어나서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 그 아파트에서 이사하는 사람 봤는데 근데 사다리차가 짐을 옮기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태국은 그런 거 한 번도 본 적 없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는. 성현 씨는 보니까 그래도 아파트로 이사를 하신 것 같은데요. 아파트가 도심에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사다리차를 이용하지는 않죠? 네, 그렇습니다. 저도 지금 얘기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사다리차를 태국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높은
아파트 건물들은 많이 있지만 사다리차를 운용을 하지 않고 엘리베이터로 다 이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가 한국에서는 월세이면 네. 보통 반려동물을 키우기가 좀 어렵거든요. 이제 집주인이 키워도 된다고 허락을 하는 경우에만 그게 가능한데 성현 씨는 지금 반려묘를 키우고 있단 말이에요. 태국은 어떤 반려동물에 대한 제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돼 있나요? 이제 아파트 자체에서 이제 아예 금지를 시키는 아파트도 있고요. 근데 이제 아파트에서 허락을 하지만 집주인이 안 된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려묘나 반려견을 키우시는 분들은 사전에 되는 아파트인지 확인을 한 뒤 집주인과도 또 따로 상의를 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때그때 다른 거는 마찬가지인가 봅니다. 네. 방센이란 지역으로 이사를 하셨습니다. 뭐 설명만 들어보면은 방콕까지는 아니어도 꽤 번화가인 것 같은데요. 한국은 지역에 따라서 집값 차이도 굉장히 크거든요. 네. 태국은 어떤가요, 성현 씨? 태국도 거의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방콕, 파타야 같은 경우에는 관광지가 엄청 발달된 도시이다 보니까 관광객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소 다른 도시에 비해서 월세가 조금 높게 책정이 돼 있는 편이고 이제 방센은 현지인들로 구성돼 있다 보니까 방콕이나 파타야에 비해서는 조금 저렴한 편입니다. 네, 뭐 어디 나라나 좀 비슷하겠죠. 네. 자, 아무튼 새로운 집에서 좋은 일 가득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성현 씨.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함께해 주신 김은혜 씨도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4년 전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베트남 국적 이민 여성입니다. 4년 전 남편과 이혼하고 현재는 두 아이를 혼자 키우며 살고 있습니다. 한국 국적이 아닌데다 아이를 돌보느라 마땅한 직업을 구하지 못해 현재는 기초생활수급비로 어렵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방이 하나밖에 없어서 이게 사춘기라서 좀 예민해서 막 자기도 방을 갖고 싶고 좀 다른 집에 좀 옮기고 싶고 방이 있는 집, 직장. 어머니의 직장. 2021년 기준 전북 지역 다문화 아동 비율은 아동 인구 대비 5.7%, 전국 평균 4.1%를 훌쩍 넘기면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전북의 다문화 아동 인구 비율은 2015년 대비 2.1%포인트 증가했는데 이 역시 전국 평균보다 훨씬 높습니다. 부모와 같이 살지 않고 친척이나 남 혹은 시설 등에서 사는 아동 비율은 2015년보다 2.1%포인트 줄어든 4.3%였지만 역시 전국 평균 3.2%보다는 높은 수치입니다. 총 가구에서 아동이 있는 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전북의 아동 가구 비중은 2015년 25.3%였지만 출생률 저하 등으로 2021년에는 19%로 6%포인트 이상 낮아졌습니다. 2015년에는 아동이 1명인 가구가 2명 이상인 가구보다 8%포인트 적었지만 격차는 점차 줄어들어 2021년에는 5.2%포인트까지 좁혀졌습니다. MBC 뉴스 고창원입니다. 장수군이 국비 등 6억 원의 사업비로 로컬 브랜딩 사업을 추진합니다. 장수군은 청년 단체를 중심으로 둘레길을 활용한 이른바 트레일 레이스를 확정해 주기적으로 대회를 개최하고 테마 거리와 광장, 마을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이 같은 사업은 생활 인구를 늘리는 데도 한몫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장수군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활용한 로컬 브랜딩 사업으로 지역 경쟁력을 더욱 높이고 많은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김제 시립도서관이 실감 동화 나라를 본격 운영해 어린이들의 호감을 얻고 있습니다. 독서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기 위한 이번 프로그램은 대형 스크린의 3D 화면에 어린이들의 모습이 비춰져 동화 속 주인공을 연상케 합니다. 또한 구연 동화 전문 강사들이 출연해 호응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임실 청년 상단 협동조합이 옥정호 붕어섬에서 프리마켓을 열어 관광객들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임실군은 청년 상단이 제작한 다양한 제품과 공연이 지역의 문화 관광 콘텐츠를 홍보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며
앞으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완주군이 국제관광자문단을 구성하고 한중 관광 분야의 협력을 증진하는 데 힘을 쏟기로 했습니다. 완주군은 지난해 관광객이 1년 새 3배 가까이 증가하는 등 관광 수요가 빠르게 회복하고 있는 가운데 자문단 활동에 힘입어 1000만 관광객 유치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임홍진입니다. 다문화 가족의 부모와 자녀 관계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이 열립니다. 전주에 거주하는 다문화 가족 중 자녀와 부모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5가정을 모집하는데요. 미술 치료로 부모, 자녀와의 의사소통을 돕는다고 합니다. 자녀와 원활한 소통이 필요하신 가족은 참여해보시면 어떨까요? 다문화 활력 프로젝트 다정다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